네, 그러면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오늘 첫 번째 부동산, 어떤 부동산인지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경기도 평택시 평택동에 위치한 통건물입니다. 소개드리는 주택의 위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역은 1호선 평택역으로 도보로 약 3분이면 도달가능한 초역세권 주택입니다. 평택역은 평택시의 중심역이자 수도권 최남단에 위치한 역으로 경기 남부의 관문 역할을 하는데요. 전철과 기차역, 버스터미널이 위치한 교통 중심지인 만큼 주변으로 형성된 상권과 학군 등으로 유동인구 또한 풍부합니다. 평택동은 산업단지와 고덕신도시 등 업무지 접근성도 우수합니다. 특히 고덕신도시에는 축구장 약 400개의 넓이 부지에 삼성전자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이로 인해 상주 인원 약 5만 명과 더불어 44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평택시의 광역교통망 개발 소식 또한 예사롭지 않습니다. 주변 신도시와 고덕산업단지의 교통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개통한 SRT 지제역에 수원발 KTX가 2024년 개통될 예정이며 1호선 서정리역에서 지제역 노선이 직결돼 평택시의 교통망은 수도권 전역으로 접근성이 향상될 예정입니다. 편리한 교통환경과 개발 호재로 미래 가치까지 기대할 수 있는 평택시 평택동의 통건물,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경기도 평택입니다. 여기 개발 호재도 너무나 많은 곳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구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곳이죠. 자, 그러면 평택시, 여기는 평택동의 통건물인데 어떤 곳인지 자세히 좀 캐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님, 어떤 곳인지 개요와 함께 건물 특징 좀 잡아주시죠. 네, 오늘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물건은 평택에 있는 통건물입니다. 건물을 2개 정도 가지고 나왔는데요. 일단은 개요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일단은 경기도 평택시 평택동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고요. 이 평택역에서 도보 약 한 3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물건입니다. 그중에서 통건물 하나는 대지 면적이 267평방미터, 약 한 83평 정도가 되죠. 그 다음에 연면적이 533.62평방미터로 현재 다가구 통건물로 현재 운영 중인 물건입니다. 지상 1층, 5층으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당연히 안에 이제 엘리베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구조를 좀 보시게 되면 상가가 이제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현재 그 커피숍으로 현재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룸과 1.5룸, 2룸, 또 3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혹시나 건물 관리를 하면서 직접 거주하겠다고 하시면 이 3룸 구조로 되어져 있는 주인 세대에 거주하시면서 건물 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준공을 보시게 되면 2018년도에 준공이 되어져 있는 물건입니다. 이 평택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이제 고덕 국제 신도시가 붙어져 있죠. 이 삼성전자 산업단지가 이제 1공장, 2공장이 이제 완공이 되면서 다양한 하청업체들이 현재 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 물건도 회사의 어떤 기숙사 형태로 현재 좀 사용을 하고 있어서 보증금은 약간 줄지만 월세를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좀 되어져 있는 것이 이 물건의 좀 특징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물건 하나를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본 물건 같은 경우도 같은 건축주가 지어진 그런 물건입니다. 보시게 되면 대지 면적이 좀 약간 작아요. 약 한 33평 정도가 되는데 연면적을 보시게 되면 약간 197평방미터 정도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물건도 마찬가지로 주변 지역에 이렇게 회사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기숙사 형태로 현재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세에 대한 회전율이 상당히 좀 빠른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관리하기가 상당히 좀 편한 그런 물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는 1.5룸과 2룸으로 현재 좀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2룸 같은 구성이 상당히 좀 넓게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방이 하나 없다 뿐이지 현재 주인 세대로 현재 좀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하게 좀 구성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매가가 약 한 7억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선에 보신 물건은 약 한 17억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 구조로 좀 되어져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월세 맞춰내기가 좀 쉬운 그런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물건의 특징을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하나는 한 83평, 9평수로 얘기하자면 약 한 83평 정도가 되고요. 하나는 약 한 33평형 정도가 되는데 바로 옆에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건물을 사용하기에 넉넉한 주차 공간을 좀 마련했다는 것이 이 물건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본 물건은 2018년도에 준공되어져 있는 물건입니다. 또 하나는 이 평택역에서 인접해 있고 주변에 또 시장이 또 인접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차인들이 먹고 마시기에는 주변에 이제 먹자 상권도 또한 잘 되어져 있어서 공실에 염려 없이 잘 회전되고 있다는 것이 이 물건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A형 같은 경우는 대지가 약 한 80여 평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인세도도 방 구조가 화장실 2개에 방 3개 구조로 현재 좀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이고요. B형 같은 경우는 대지 면적이 좀 작다 보니까 대신에 엘리베이터가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지만 좀 넓게 구성이 되어져 있어서 넉넉한 공간을 좀 자랑한다는 것이 본 물건의 특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직장인 수요층들이 상당히 좀 많은 그런 지역 중에 한 군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장인 니즈에 맞게끔 안에 뭐 TV라든가 뭐 냉장고라든가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옵션 구조가 좀 잘 되어져 있는 것이 이 물건의 좀 특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이 평택역에 있습니다. 이 평택역에 백화점이 붙어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또 바로 앞쪽에 또 상업지역이 있다 보니까 먹고 마시는 것과 좀 잠자는 곳이 좀 약간 분리되어져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숙소로 제공하기에는 상당히 좀 용이한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초등학교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보 약 한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 직접 거주하시면서 건물 관리를 하면서 또 운영하기에도 안성맞춤이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평택시 평택동의 통건물 살펴드렸습니다. 실제 사진까지 만나보셨고요. 2018년에 준공이 완료가 된 곳입니다. 2가지 형태의 통건물을 봐드렸는데 건물에 대한 특징 이렇게 짚어드렸고, 이제는요 주변 환경이 또 어떤지 자세히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입지 여건과 함께 개발 호재들도 알아볼게요. 자, 이사님, 그러면 입지와 호재는 어떻습니까? 네, 본 물건의 입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이제 1호선 평택역에서 도보 약 한 2, 3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평택역과 지제역, 바로 위에 있는 지제역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죠. 이 지제역 쪽 주변 지역에 업무단지들이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또 평택하게 되면 하나의 좀 특징이 주변 지역 자체가 평택역을 중심으로 해서 약 한 10개의 산업단지가 옹기종기 좀 모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또 하나 겹치는 것이 이 고덕국제 신도시에서 만들어지는 삼성전자 산업단지, 삼성전자 산업단지에 약 한 200여 개의 하청업체, 꾸준하게 현재 지금 유입되고 있는 그런 추세다 보니까 월세가가 좀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그런 지역 중에 한 군데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주변 지역을 한 번 더 보시게 되면 이 평택역과 지지역을 좀 비교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가 이제 예전부터 상권 또 산업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먹자골목이라든가 백화점, 또 주변 지역 보시게 되면 뭐 법원도 인접해 있고요. 또 백화점, 또 레포츠타운이라든가 이 평택터미널도 약간 도보거리 내에 위치했다는 것이 이 물건의 좀 특징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제역 쪽에서 꾸준한 발전이 확장성을 가지면서 좀 확장이 되다 보니까 평택역까지, 즉 구 상권이라고 할 수 있는 평택역까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제 먹고 마시고 그런 행위를 좀 많이 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오히려 평택역 쪽 주변 지역이 어떻게 보면 숙소라든가 아니면은 그 월세 받기가 상당히 좀 용이한 지역이다. 왜냐하면 과거부터 만들어져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뭐 터미널뿐만이 아니라 주변 지역의 뭐 시장이라든가 이런 어떤 편의시설이 상당히 좀 잘 되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또 월세가 자체가 다른 어떤 지역보다 그나마 좀 저렴한 그런 지역 중에 한 군데이다 보니까 꾸준하게 직장인 수요층들이 몰리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주변 지역을 한 번 더 보시게 되면 이 풍부한 직장인 수요층을 좀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산업단지가 상당히 좀 많이 인접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평택역을 중심으로 해서 기존에 약 한 10개의 산업단지들이 옹기종기 이렇게 모여져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가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하청업체들 또 산업단지 주변의 유통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크게 발전되고 있다. 과거 같은 경우는 이게 삼성전자 산업단지가 들어옴으로 해서 평택시 인구가 배 이상 증가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아파트를 먼저 이렇게 꾸준하게 좀 지어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여기 같은 경우는 미분양되는 그런 아파트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미분양 아파트들이 전혀 없고 오히려 프리미엄이 붙여서 아파트 가격이 현재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기숙사의 형태의 다가구 통건물에 대한 매매 가격도 점차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를 좀 보이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쪽 주변 지역의 호재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지지역을 빼놓을 수가 없죠. 이 지지역과 평택역은 한 정거장 차이인데 현재 지금 지지역 쪽으로 해서 지하철이라든가 어떤 그 교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수원발 KTX 사업이 이제 2024년도면 개통을 하고 있고요. 현재 지지역 같은 경우는 1호선 라인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SRT 노선이 여기까지 들어옵니다. 이제 추후에는 이 GTX 라인까지도 현재 좀 들어올 예정이고요. 이것을 보시게 되면 이 고덕국제 신도시에서 근무하시는 직장인 수요층들을 현재 그 서울 쪽으로 출퇴근하기 위해서 많은 교통들이 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마어마한 하청업체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기숙사 주변 지역의 어떤 기숙사 형태도 크게 좀 현재 발전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평택역이라든가 지지역 쪽 주변 지역 또 그 중에서도 이 평택역 쪽 주변 지역은 이 상권과 어떠면은 주거 지역이 좀 분리되어져 있는 그런 모양새를 좀 보이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주거 지역, 즉 기숙사 형태로 사용하고자 하는 회사들이 이쪽, 즉 평택역 쪽으로 좀 많이 몰리고 있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또 하나의 어떤 호재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평택에서 이어지는 이 부발선을 좀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거 평택에서 부발선으로 이어지는 이 분당선 이런 라인들 자체가 현재 지금 현재 평택에서 끌어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 평택에서 부발을 이어지게 되면 여주의 여주 산단이라든가 여주 쪽에 모여져 있는 산업단지들도 이 평택과도 또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직장인 수요층을 상당히 좀 많이 끌어낼 수 있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또 하나는 이 고덕국제 신도시를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고덕국제 신도시 안에 현재 뭐 분양돼서 입주되는 물건들도 있고요. 현재 분양하고 있는 물건들도 있고요. 입주 예정인 물건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고덕이 말 그대로 이 국제 신도시입니다. 이 평택과 가까이 있고 또 미군 기지들이 주변에 좀 많이 산재해 있다 보니까 하나의 국제 도시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또 여기 안에는 또 산업단지, 어마어마한 삼성전자 산업단지들이 지금 현재 1공장, 2공장, 현재 좀 3공장이 현재 좀 추진 중에 있고 이게 6공장에서 8공장까지 만들 예정입니다. 이 공장 하나마다 직장인 수요층들이 어마어마하죠. 거기에 따라붙는 그 하청업체만 하더라도 약 한 200여 개 업체, 또 하청업체라고 얘기하니까 조그만 중소업체들이 달라붙는 것이 아니라 이 업체들이 달라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직장인 수요층도 상당히 좀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고덕국제 신도시는 현재 개발 중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2028년도 정도면 어느 정도 좀 완공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일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사이에 현재 지금 기숙사 형태로 지금 현재 만들어내고 있는 이런 다가구 통건물 같은 경우에 월세가 상승이라든가 집가에 대한 어떤 상승으로 인한 매매가 상승도 충분히 좀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현재 뭐 브레인시티 같은 경우도 현재 운영 중에 있죠. 브레인시티 같은 경우도 과거에 한번 좌초가 되다가 현재 활발하게 현재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23년도 정도면 어느 정도 이제 준공이 되는데 이제 뭐 구글 같은 업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업체들이 이 안쪽으로 좀 들어온다 이렇게 좀 보시게 되면 앞으로 지금 세계적인 유수 기업들도 따라서 지금 현재 브레인시티 쪽으로 좀 들러붙을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평택역 인근에 위치한 통건물로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평택을 둘러싼 주변의 환경 자체가 워낙에 뛰어나죠. 개발 호재들 상세히 뜯어봤는데 고덕국제 신도시부터 해서 뭐 브레인시티 정말 어마어마한 호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개발 호재들까지 품고 있는 이 지역 평택시 평택동의 통건물 가격 전략까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그러면 이사님 가격 전략은 어떻습니까? 네, 예상 매매가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매매가는 17억 정도가 되고요. 그 예상 임대가는 현재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도 월세 상태가 좀 약간 조율이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조율된 상태는 추후에 오시게 되면 좀 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보증금이 약 한 5,900만 원이고요. 현재 월세가 약 650만 원으로 되어져 있는데 현재 650만 원보다 더 많이 좀 나올 예정입니다. 그만큼 수요층들이 많다 보니까 월세를 좀 더 높여도 많은 수요층들이 붙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월세가 650만 원이지만 플러스 알파가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출과 보증금을 좀 활용하신다면 실투자금은 약 한 4억대 정도의 4억대 정도의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혹시나 뭐 실거주를 하시게 되면 이제 5층에 주인세들을 빼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보증금이라든가 월세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조율이 될 겁니다. 또 투자 금액이 또 약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을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그 비용을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대지 평수가 좀 작은 겁니다. 현재 예상 매매가는 약 한 7억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겠고요. 예상 임대가는 현재 약 한 월세가 한 250만 원 정도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대출과 보증금을 활용하신다면 실투자금 약 한 4억 정도의 투자가 가능한 물건이다라고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